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움직임 과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움직임 과학이었나? 움직임 과학. 교과서로는 저기 지약사. 지약사에 있는 그 그림 작년에 그 백 익스텐션 있잖아요. 그 그림 그대로 있거든요. 그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뭐 용어 같은 거 이제 뭐 완전 탄성, 뭐 비탄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조금 예측해가지고 밴드 다 가입돼 있으세요? 제 밴드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시고 그래서 제 그 움직임 과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보시면 이제 A에서 B 지점 갔다가 총 이동 시간 2초였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반드시 이 방향을 주거든요. 이 방향에 근거해가지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제시해주는 방향대로.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방향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반드시 방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근거해서 답을 쓰면 된다. 그래서 반시계가 양이고 그래서 일단 반시계로 갔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이 180도 되는 지점까지 도달한 상태고 그래서 각 거리는 총 이동 거리고 이제 각 변이는 처음과 마지막 위치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방향이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하면 된다. 처음과 마지막 위치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움직임 과학이란 책의 연구 문제 중심으로 일단은 문제를 다 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움직임 그 과학의 연구 문제 한번 확인해야 되고 특히 그 유체 쪽은 꼭 나올 것 같아요. 유체는 꼭 나올 것 같고 투사체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투사체와 유체는 꼭 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에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있는 연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사체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3m가 있고 2m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점에서 입수까지 걸리는 시간, 정점에서 입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은 시간과 관련된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은 3개가 있는데 시간 관련 없는 게 1개가 있고 2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V는 V0 더하기 AT가 있고 또 S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인데 이 정점에서 자유낙하한 것과 동일하니까 여기서 자유낙하한 것과 동일하니까 V0는 0을 두고 2분의 1 AT 제곱으로 가면 된다. 근데 여기서 A를 방향을 뭘로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다면 이제 위쪽으로 투사하는 거니까 아래쪽이 중력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점에서 그냥 자유낙하로 하는 것과 동일하니까 그냥 여기서는 아래쪽이 10으로 넣고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 자유낙하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총 높이 해가지고 숫자를 대입하면은 되겠죠. S는 2분의 1이 AT 제곱 넣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5m에서 자유낙하해서 나중 속도 수직 방향 속도를 구할 때 EAS는 이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가지고 처음 속도는 이제 0을 넣고 나중 속도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 꼭 잘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중력 가속도 아래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방향도 동일하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아래쪽 마이너스 10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쇼트트랙, 반지름이 5m고 스피드가 15로 회전했을 때 구신가속도 해가지고 구신가속도 구하는 이제 공식이 이제 있죠. 구신가속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구신가속도는 이제 선속도 곱하기 각속도라고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속도와 각속도에서 V는 R 오메가니까 여기서 V 대신에 R 넣고 오메가 제곱으로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 해가지고 R분의 뭐 오메가 R분의 V 제곱 V 제곱으로 넣어도 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숫자로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이 값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물었어요. 접선 방향. 그래서 접선 방향에다가 반지름만 곱하면은 각가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은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되죠. 접선 방향의 가속도. 그래서 각에다가 반지름을 곱하게 되면은 선운동의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 같은 경우는 구신가속도는 이제 이 위치에서 수직 방향이고, 여기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이 각가속도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 이제 해설, 작년에 이제 내용 체계 제일 앞쪽 서두에만 나오고, 내용 체계 안에 있는 뭐 내용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쵸? 작년에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성취 기준 해설에서 그 문장을 다 못 외워요. 그럼 뭐, 근데 2015년도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 처음 출제될 때 영역형 경쟁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영역형 경쟁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다 못 가져가더라도 이 성취 기준 해설에 보면은 각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출제한 것처럼. 그래서 뭐 전략형 해서 이 영필레 이 토탈 해가지고 개념을 정의한 게 있고, 그 다음 필드형, 뭐 영역형, 네트형, 요렇게 각 그 영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정의 정도는 밑줄 꺼가지고 바꿔서 출제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은 작년과 올해가 좀 이제 분위기가 비슷한데 나오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오는 내용은. 그래서 역대 이제 기출 중에서 15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21년도,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들은 꼭 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5, 16, 20, 21, 25년도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정도는 이제 꼭 보고 가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다른 거 뭐 이 문장을 다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못 외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움직임 그 과학인가 뭐 그 책에 있는 거 그림 중에 낼 만한 거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야구 스윙에서 앞발과 뒷발의 소지로 작용하면 지면 발력 체중으로 표현한 자료다. 앞발과 뒷발의 지면 시계열 데이터로 해서 하체에서 상체로 가운동량 전이를 위한 랜딩에서 스윙 국면이다. 랜딩에서 스윙 국면까지 요 앞쪽 0.4초, 0.2초 사이 국면까지 보게 되면은 이 앞발의 중심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뒷발에 있다가 스윙 시작할 때 랜딩에서 뒷발에 무게 중심이 있다가 그 다음에 앞발로 이동한
상태가 됩니다. 앞발로. 그럼 앞발에 왜 이동하냐? 앞발에 무게중심이 가면 어떻게 되죠? 하체가 제동이 걸리죠. 하체가 제동이 걸립니다. 앞발에 무게중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체가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 때, 우리가 이제 멈추는 동작을 할 때 앞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어버리면은 지면 발력의 그 반작용력이 어디로 가죠? 뒤로 가잖아요. 뒤로. 그쵸? 앞쪽에 무게가 실리면 지면 발력의 반작용은 후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하체가 처음에는 뒤쪽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전방으로 무게중심이 이제 지면 발력이 전방으로 작용하다가 그 다음 앞쪽에 무게중심을 실는 순간 하체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던지죠? 마지막에 앞다리가 길게 뻗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체중이 많이 실어 놓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은 그 운동량이 어디로? 상체로 전달하기 위한 거거든요. 상체로. 그래서 스윙하는 팔로 무게중심, 하체에서 만들어낸 무게중심을 스윙하는 팔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앞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먼저 실어주고 거기서 상체로 전달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래서 요 그림 앞쪽 다리 스윙 중간에 앞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실어놓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가운동량 전이를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뒷다리에서 앞다리로 전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날아오는 공 잡기 위한 목적 해서 이제 공이 날아오게 되면은 요렇게 공이 가죠. 그럼 나중에 공의 운동량이 뭐죠? 공이 운동 에너지가 0이죠.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을 멈추려면 내가 힘을 어디로 줘야 될까? 공이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로 힘을 줘야 됩니다. 멈추게 하려면. 근데 이 그림에서 내 팔은 당기는데 내가 실제로 당기는 근육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게 옵니다. 오히려 그 공의 속도가 늘어나요. 그럼 충격을 주게 되는 거지 나한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부딪힐 때 반대 방향 힘을 줘야지 이게 제동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굴러오는 차를 멈추려면 힘을 어디로 줘야 됩니까? 굴러오는 차를 멈추게 하려면 반대로 밀지 않나요? 반대로 밀어야 차가 멈춥니다. 결국은 이게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동 동작은 공중에서 내려올 때 착지할 때 힘을 어디로 주나요? 위쪽으로 주잖아. 운동 방향에 반대로 줘야지만 제동이 걸린다 라는 거지. 그럼 이 순간에 공의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죠? 양의 방향이죠. 공의 운동 방향의 반대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슬라이딩이 나왔죠. 슬라이딩 하면서 멈추려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공을 던질 때 던질 때는 잘 안 나와. 보통 이 방향을 물어볼 때는 언제 나오죠? 제동이 걸릴 때 나오거든요. 제동이. 예. 그림과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나오는 게 보통 방향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된다는 거지. 예. 쉽게 가져가야 되는 거.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신장성 수축해야지 이제 제동이 걸리죠. 그래서 팔은 편한 힘을 주되 공의 그 관성 운동량이 크니까 나한테 이게 오는 건 맞다. 바로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팔꿈치 펴는 근육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 받을 때 보면은 이 상하 3두근에 힘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사 해가지고 사회학 책은 조금 개념중심 사회학을 조금 이제 좀 집중했습니다. 개념중심 사회학. 그래서 거기 그 책의 앞에 보면은 이 호이징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념중심 사회학 책 보면 제일 앞에. 근데 요게 체육 원리에도 이 놀이와 관련해서 이 사회학에도 나오지만 체육사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가 이제 놀이하는 인간과 관련된 호이징아 또는 후이징아와 관련된 용어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하면은 이제 이 학교 체육 발달 또는 신체육 신체육이 좀 중요합니다. 학교 체육 발달 단계라 미국에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건 이제 신체육 파트, 신체육 과정으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토마스 우드, 그 다음에 뭐 헤더링턴, 그 다음에 윌리엄스, 이 사람들이 이 신체육과에 기여한 사람들인데, 각각 약간씩 그 기여한 바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토마스 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체육이라는 용어 자체를 제일 먼저 창안한 사람이다.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링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놀이에 대한 중요성, 놀이가 인격 발달에 중요하다. 이 놀이와 관련된 인격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얘기가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윌리엄스입니다. 이 말, 그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구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신체육, 그 다음에 뭐 방금 언급했던 뭐 진보주의 교육, 이런 거 다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영국 이제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 먼저 기억년 해당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색인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출제 안 된 거 출제를 했어요. 색인과 관련해서 출제 안 된 거. 그래서 뭐 체육사 신론이나 아니면 이제 체육과 스포츠 역사의 연구 문제나 이런 게 전통적으로 좀 많이 중요했는데 역시 뭐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체육사 학회 뭐 부회장님께서 뭐 체육사 책 하나 내셨는데 예전에 태권도에 모체 해가지고 뭐 수박 이게 있는 책에서 한번 이제 출제가 됐는데 보통 이제 책이 출간되면 조금씩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혹시나 나올까 싶어가지고 문제를 거기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냈습니다. 뭐 물론 기본적으로 체육사 신론에서의 주요 용어 작년에 뭐 PT하제 그런 것도 다 거기 있었고 뭐 다 한데 거기서 좀 강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사상이 중요한데 영국에서는 이제 아마추어리즘하고 프로페셔널리즘 당연히 뭐 중요하고 이 아마추어리즘 같은 경우는 신사주의라는 이 단어 그래서 최근에 애슬레틱시즘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해서 신사독 뭐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지만 그게 다른 말로 이제 신사주의를 아마추어리즘 이런 것들이 좀 출제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조선시대 놀이에서 투어가 출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투어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책하고 이제 그 새롭게 출간된 체육사 책에서 다른 게 출제가 이게 그 수박에서 태권도의 모체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방퉁이라고. 이 놀이는 방퉁이라고 불렸는데 약간 도박성을 띤 명칭으로 작은 화살을 던지는 걸로 방퉁이라고. 요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냥 기존의 책과 겹치는 부분들은 덜 중요하고 기존 책과 약간 다른 게 이제 차별화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놀이와 관련해서 이건 예전에 뭐 이게 있던 책들이고 인쇄키, 줄다리기 이렇게 관심을 좀 출제를 했습니다. 인쇄키. 그래서 한국사는 조금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 위주로 나오잖아요. 종목 위주로 철학적으로 뭔가 큰 어떤 사상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간된 책의 주요 용어 그렇게 같이 냈습니다.
야구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필드형 스포츠, 요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필드형 스포츠의 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공놀이가 1974년 크리켓으로 처음에 스포츠 발전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 기원에서 야구는 원홀드 캣 기원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라운더스가 기원이 되고, 그 다음에 클럽 이름이 니커보커 클럽이 주요 용어에 있습니다. 주요 용어. 니커보커 클럽에서 오늘날 스포츠로 조직화 시켰다. 그게 좀 중요한 사실일 것 같고, 뭐 농구는 뭐 다 좀 잘 아실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 다음에 뭐 서울 YMC 뭐 이런 형태가 되고, 그냥 YMC는 안 되고, 황성애니까 서울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다. 브라이튼 선언이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브라이튼 선언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 이제 좀 박진감 넘치게 상업화 측면에서 좀 박진감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교과서를 보고 한다면 금성 출판사하고 지약사를 좀 보고 가시면 나쁘지 않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연간 교육과정이 있고요. 학기초 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수업 시설을 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 형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 능력을 통합할 수 있는데 내용 요소가 누락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체력 운동 등 장기간 학습에 필요한 영역 같은 경우는 학기 중 또는 주당 1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영역을 나누거나 아니면 학기 중 1시간을 이렇게 배정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거죠. 장기간 학습이 필요한 거. 그래서 2022는 출제 안 된 것들이 나오니까 출제 안 된 것들을 중심으로 크게 좀 잘 봐야 돼요. 평가 영역이나 교사수 방향이나 출제 안 된 거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이 2학기 책에 보면은 이제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법들. 그래서 이거 네모박스 것들이 출제가 잘 되니까 출제 안 된 거 역시 네모박스 중에 출제 안 된 거는 다 보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나 네모박스. 그래서 그런 것들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스나이더 다 뭐 스티븐슨, 닉슨, 파슨스, 아질 모형 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디귿게임 요것도 이제 집합표상이 나왔죠. 집합표상이 24년도인가? 아마 출제가 됐었을 겁니다. 더 서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도 출제를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 기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 몇 년도 들어? 하여 요거 출제된 했고, 저 이번에 올해 출제한 거 있잖아요. 심리학. 고해 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출제는 해. 연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건데. 여기서 이제 동기 분위기 해서 제가 반대로 출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불안각성 쪽으로는 꼭 나오지 않을까. 불안각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최적수행 지역 이론 냈었거든요. JOF 냈었는데 어쨌든 불안과 각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 정석 책에 보면 역시 박스에서 불안의 촉진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 불안을 이제 줄이지 말고 요거를 방향을 바꿔서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해서 방해 또는 촉진으로 조네스와 스윈이 요렇게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출되었을 때 이 CSAI2 해서 요게 이제 지문으로 줬었는데 요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방해와 그 다음 촉진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를 했다. 조네스하고 스웨인이. 근데 여기 박스에 보면 이 촉진 효과 그 중에서 방해보다는 촉진 효과 줄일 생각 안 하면 시합 상황에서는 이게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긴장이 시험 상황에서 긴장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기분 좋은 상태로 해석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면은 이제 아마 이게 굉장히 각성이 올라갈 텐데 요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방해 촉진. 그래서 그때 동기 분위기, 숙달 동기 분위기가 출제되었었고 지문에 CSAI2 해가지고 불안 측정 해서 인지, 신체, 자신감 요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출제 안 낸 거 인지 불안 그 중에서 반격이라는 관점 바꾸기 그런 게 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지식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명제 절차 상황적 지식 뭐 당연히 중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된 해를 심리학은 운동학습 제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심리 불안 전공자니까 운동학습 제어가 깊게 안 나올 것 같아. 그 당시에 페인팅 원리랑 페인팅에서 주의사항 저기 심리적 불응기 그런 게 나왔거든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교과서에 다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깊게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은 깊게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카타스트로피 최적 수행이죠. 그래서 금성과 제가 그 지학사 거를 다 교과서 출제될 만한 걸 봤는데 계속 뭐 페인팅과 뭐 심리적 불응기 다 있더라고. 그거는 네, 교과서에 있는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카타스트로피 나오면은 좀 더 깊게 나오겠죠. 카타스트로피에서 히스테리시스나 뭐 그런 것들까지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깊게 최저 수행 지역 그대로 나왔다. 그 다음 요거도 나올 확률이 높다. 높아요. 요거도 나올 확률이 시덴타. 그리고 이 연습법 당연히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조기 불편 첫 단계. 그리고 이제 던킨과 비들도 저기 박명기 책 예전판 9판 것들이 이제 좀 잘 봐야 됩니다. 9판 시덴탑에 있는 내용 싹 다 보셔야 되고 박명기 최근에 나온 거는 약간 의사 전달 기능, 의사 수용 기능, 상호작용 기능 이런 거 다 뺐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9판 교사학습 박명기 교사학습 9판 거 싹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던킨과 비들 이 교육학이 있다면서요. 일반 교육학에 던킨과 비들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포가렌 스타일 굉장히 땡기죠. 포가렌 스타일 땡기고 그다음 포가렌 스타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자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학자 스스로 난이도를 선택하고 스스로 평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겠죠. 난이도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자기 평가 그 다음에 수준 선택을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심리적 불응기 났었고 교과서 수준으로 그 다음에 고액과 무선 연습 뭐 당연히 아시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에이전의 계획 행동 이런 다 같이 동시에 출제된 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모스턴 예전에 이제 그때 예전에 모스턴 15년도인가? 15년도에 뭐 모스턴 스타일이 뭐 필요한 활용되는 이유
해서 복합적인 교육 목표하고 뭐 교수단의 다양성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가 했었죠. 근데 요게 안 나왔거든요. 요게 SDMR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고 과정 두 개 나왔죠. 요거 나왔었고 SDMR이 안 나왔고요. 기응창과 연결이 다 됩니다. 기응창 요 부분 꼭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리고 특히나 SDM에서 이 여기 있는 지문과 관련해서 질문이 뭘 하냐에 따라서 매개 연결 인지적 불일치 활성화되는 정도가 다른데 사전에 경험한 거는 기억 그 다음에 알지 못했던 거는 이제 발견. 특히 이게 기억과 발견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두 개가 헷갈립니다. 새로운 거는 창조 이거 쉽거든요. 그래서 기억과 그 다음에 발견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이 움직임과 관련된 패스하기처럼 움직이 패스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동일문제를 하더란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지와 관련해서 인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스타일 해서 자기 설계형이 최근에 안 나왔잖아. 그쵸? 자기 설계형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성 측면으로 자기 설계에서 강조되는 건 독립성인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지문에 다 냈습니다. 그래서 공통교과 내용 공통교과 내용을 그냥 던져주는 거는 교사입니다. 공통교과 내용 주제를 그냥 농구, 축구, 배구 중에 뭐 할래? 그냥 농구에서 해보자. 그냥 농구에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해보자. 그러면 이제 일단 교사 역할이고 학습자는 그 농구 내에서 특정한 주제를 선택하는 거. 농구에서 변형게임 만들기 의사결정을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그게 학습자 역할이고 그래서 교사는 큰 공통 주제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자는 그 교사가 정한 그 주제 내에서 공통 주제 내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 학습을 위한 운동 범위 설정을 결정하는 것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자기 설계형 같은 경우는 이 독립성이 중요한 단어인데 다른 스타일과 차이점 작년에 기대 반응 비교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스타일과 이 독립성 측면으로 비교시키는 걸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도 발견 같은 경우는 주도 면밀하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련 발견은 하나의 정확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 대해서 시키고 확산은 문제 상황 내로 교사 설경. 그래서 이 내용 좀 잘 보고 들어가시오. 그 다음에 최근에 안 나온 거는 수업 모형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 2016, 그 다음에 20년도, 21년도, 25년도에 출제되었던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스타일 그런 것들을 다 보세요. 일단 우선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전술게임을 집중적으로 냈었거든요. 작년에는 전술게임을 집중적으로 냈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다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 다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스포츠 교육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 교육 모형 꼭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 다 봐야지 뭐. 그래서 개인교사 학습자 역할 비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선호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학습 우선 영역, 심동, 인지, 정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다음에 학습 영역 우선순위 많이 나왔고 그다음 작년에 이론적 배경이 처음 나왔어요. 제 하나 카드 보면은 이 8가지 수업 모형을 이론적 배경을 쉽게 외우도록 해놨잖아요. 하나 카드 보면은 작년에 구성주의가 답이었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구성주의 그리고
또 전술 게임 모형, 전술 이런 거 리드업이나 변형 게임 관련된 이 도전 과제 이런 거 연관지어서 조금 출제를 해봤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이 개별화 지도에서 수업 주도성 중요한 거 이 세 개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수업 운영 주도성도 거의 자주 나왔습니다. 출제된 것들을 보면은 주도성을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주도성과 관련해 가지고 참여 유형에서 이제 교사의 지시하에 연습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학생이 연습한다. 그래서 이거 한가운데 아니면 크게 봤을 때 이게 직접 상호작용 간접이 되거든요. 딱 상호작용만 이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만. 나머지는 이거 간접이고 이거는 나머지는 직접입니다. 크게 봤을 때 주체를 써라고 하면 쉽게 나왔을 땐 주체를 써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교사 상호작용적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 참여 유형 요 내용이 학습자가 주도적이다. 일단은 그렇게는 일단은 쓰고 들어가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학생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연습한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학회책에 보면은 일단은 규준 지향이 있고 준거 지향이 있는데 작년에 규준 지향 많이 나왔는데 뭐 준거 지향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준거가 조금 더 그래서 출제를 제가 뭐 했었고 영역 타당도 뭐 결정 타당도 뭐 그런 것들을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타당도에서 지식검사 내용 타당도 지식검사에서 낼만한 게 뭔가 이게 살펴를 봤는데 거기서 일단은 개량화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개량화하기 위해서 방법 그럼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을 살펴보면 된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이제 델파이 조사입니다. 델파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사 그래서 델파이가 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델파이 그 다음에 평정의 일치도란지 내용 타당도 지수 해가지고 유관표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대각선 영역 평력의 일치도 일치되는 정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내용 타당도 지수는 둘 다 타당하다는 의견만 포함되는 요 부분 내용 타당도 지수 요거 그래서 0.8 이상 0.6 이상 권장되는데 둘 다 권장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학회책에서 이용 목적 분류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이용 목적 분류표는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써줬거든요. 그걸 위배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내용 차원에서 비율을 골고루 내야 된다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가르친 거의 어떤 비율을 반영해서 내야 되겠죠. 지도한 내용의 영역을 반영해서 내야 된다. 가르친 거. 그래서 내용 차원. 만약에 이제 2022 교육과정으로 치면은 스포츠 영역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 요소들을 골고루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내용 요소에 전부 다 내용 요소들을 해야 되고 행동 차원에서는 낮은 수준을 제일 많이 그리고 높은 수준까지 하되 지식 이해 적용 정도 적용 분석 많이 가면 분석 종합평가는 거의 체육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학회책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학회책에 있는 내용도 분석까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했습니다. 학회책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낮은 수준을 많이 하고 높은 수준 적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임용시험도 똑같아요. 낮은 수준 많이 깔아 기출문제 많이 깔아줍니다. 왜? 맞춰라고. 그래서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왜? 대부분 맞춰야 될 거를 주거든요. 그리고 일부를 변별시켜요. 일부를. 근데 여기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좀 더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저거 묻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약간 너무 꼬아서 생각해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출제는 그냥 주는 문제인데. 그래서 임용시험 또 어떻다? 주는 문제를 많이, 예, 던져줍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출제원들이. 변별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책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학계책에서 낼 만한 작년에 이제 상관계수 구하는 계산 구하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Z 점수 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회계식 구하는 거에서. 그래서 딱 요게 계산하기 쉬운 게 딱 있더라고요. 출제될 만한 거. 그래서 일단은 이제 회귀 분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단순 회귀와 중단 회귀. 그래서 피부 두교법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측정해서 체지방 하나를 종속 변인을 예측하잖아요. 그럼 세 군데 독립 변인 세 군데를 한 개의 체지방률 종속 변인 예측하는 게 중단 회귀 분석. 우리 교재에 있고, 그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변인 한 개에 이 내용과 같이 팔굽혀펴기 기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턱걸이를 예측하는 거지. 이게 단순 회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단순 회귀 분석, 독립변인 한 개에 종속변인 하나 예측하는 거고. 그래서 그대로 요거를 줬는데 제가 숫자를 쉽게 해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숫자를 쉽게 해가지고. 그래서 평균값 두 개가 나와 있네. 그리고 이제 기울기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기본적인 관계가 식이 y는 a 더하기 bx 해가지고 우리가 턱걸이를 예측하는데 변수를 팔굽혀펴기로 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대표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거지. 하나의 대표적인 데이터가 팔굽혀펴기 몇 개? 팔굽혀펴기 9개. 그 다음에 기울기는 몰라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턱걸이가 몇 개? 5개. 요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는 이 상관계수와 x의 표준편차 분의 y의 표준편차로 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상관계수 곱하기 x분의 y, x의 표준편차 흩어진 정도분의 y의 흩어진 정도 해서 4분의 3. 그래서 8 곱하기 4분의 3. 반드시 x분의 y입니다. x분의 y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관계수 곱을 하게 되면 이 b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회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한 계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생리학은 이제 운동 처방 파트가 꼭 나올 것 같아. 운동 처방 파트는 꼭 나올 것 같아. 운동 처방.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안 나온 거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운동 처방 파트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파워 운동 생리학은 안에는 걸릴 것 같다. 또 파워 운동 생리학 안에는 걸. 그래서 원리 중에 특이성 원리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파워 운동 생리학에 3개 정도 나오는데 특이성 원리 꼭 알아야 되고 과부하의 원리 꼭 알아야 되죠. 과부하의 원리. 그 다음 가역성의 원리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가역성의 원리. 그렇게 되고 제일 강력한 거는 과부하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가 제일 강력할 것 같고 순서가 딱 나왔어요. 특이성 원리, 과부하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 그렇게 파워 운동 생리학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여기서는 이제 지루하면 동기 저하되니까 학생들 지도할 때 좀 많이 필요한 다양성의 원리 중요하고 그다음 과부하에서 줄 수 있는 게 이제 강도, 시간, 빈도 이거 꼭 기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강도, 시간, 빈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처방. 그리고 뭐 신경계 호르몬, 그 다음에 운동 처방, 이 세 개는 제가 올해 좀 제일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 그 다음에 신경계 호르몬, 이쪽이 제일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근육계 안 나왔으면 근육계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냥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뭐 마건스 원리, 뭐 마건스 효과, 운동 방향, 어디로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기출되었죠. 이동하는 방향, 그 다음에 양력은 90도를 이룬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류의 방향을 잘 봐야 되겠죠. 기류의 방향 잘 보고, 이게 90도 되는 부분, 그 다음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양력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게 공기가 흐르는데, 이 기류는 이 반대로 흐른다. 그럼 이쪽에 압력이 부딪히니까 높아진다. 여기는 회전을 하면서 공이 마찰력에 의해서 이동하는 방향하고 공기가 같이 뒤로 가죠. 같이 뒤로 가니까 빨리 지나갈 수 있다. 뒤로 가니까 빨리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빨리 간다는 건 압력이 낮아야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지. 압력이 높으면 절대 빨리 못 갑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래서 이 이동하는 방향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을 꺼가지고 위인지 아래인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나올 만한 거 진자 운동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근육계가 최근에 잘 안 나왔죠. 근육계가 최근에 안 나왔고, 이 단계는 어렵지 않고, 출제될 만한 것 중에서 이제 일단 근비대 기전이 있고, 그 다음 근위측 기전이 있고, 그래서 위성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비대 기전에서 두 가지 증식이 있고, 그냥 근비대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 증식이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새로운 근섬유를 만들어낸다. 기존에 손상된 것들을 합성시킨다, 그런 것들은 그냥 근비대가 되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상관계수 중에 뭐 양육 상관계수 출제가, 상관계수에서 보면은 정률, 그 다음에 순위차 나왔는데, 다른 상관계수도 조금 이제 봐야 되겠죠. 연속 변수를 인위적으로 두 단계를 나눠 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왕복 오래 달리기 기록 비교하는 거. 남학생과 여학생은 오래 달리기 기록이 어떤가 비교하는 거. 그런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교육학과 관련된 것들은 금성 출판사 거 해서 루브릭 출제될 만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평화의 상징 탁구, 이건 뭐 아시는 내용들. 그 다음에 작년에 어, 요 색깔 파란색 시도 적용 구성, 이게 답이었죠. 작년에 이게 방법제식이 이 파란색이거든요. 방법제식 파란색, 그다음 까만색 명제적 까만색, 그다음 가치태도 이게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그게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었다. 는 거. 그 다음에 골프공 딤플, 골프공이 이제 구멍이 있다. 골프공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으면은 여기서 공기가 여기에 묶여 있다. 묶여서 회오리 친다. 그래서 공이 매끄럽게 공기가 지나가지 못하고 사로잡혀 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기가 채워진다. 빈 공간을 만들지 않고 이게 불규칙한 방향으로 안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골프공의 어떤 불규칙한 모양이. 그래서 이 낮은 압력이 만들어지면 앞에서부터 뒤로 강한 그 공기층이 뒤로 강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 저항이 일어나죠. 앞뒤 압력차, 형태 압력이 큰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약간 이제 이 구멍이 딤플 구멍이 표면 마찰을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고 이 안쪽으로 공기를 밀어주기 때문에 이 형태 항력을 크게 감소시켜준다. 그게 예전 기술이죠. 그래서 딤플 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전습계 모형이 작년에 많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과제 구조에서 마지막 단계 보면은 교사가 간섭할 수 있는 정식 게임에서 교사가 간섭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TV 분석과 뭐 그런 것들 한번 보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예, 혹시나. 그다음 이게 뭐 낼만한가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댄싱 기술이 있다면서요. 이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예?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이게 무게 중심이 있잖아. 무게 중심이. 예. 그래서 내가 체중이 내가 여기 있다. 체중이 여기 있다. 그러면 페달에다가 뭔가 어, 내 체중의 어떤 힘 일부를 페달에 실어주면 좋은데 이 옆으로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울일까요? 이 페달이 잘 눌러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벌어지면 뭐가 증가죠? 모멘텀이 증가하지. 모멘텀이 증가하니까 옆으로 밀어가지고 누르고 이쪽으로 또 반대쪽 누를 때는 이쪽으로 눌러가지고 이동시켜서 누르고 이 간격을 넓히는 거죠. 내 체중에 의한 그 이 중량을 무게중심선을 모멘텀을 길게 해주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몸 중심에서 멀리 이동시켜가지고 토크를 크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타게 되면 이 자전거 위에 내 중심이 있고 그러면은 내 무게 중심선이 그냥 자전거 가운데 가잖아요. 그럼 모멘텀을 내 체중을 이용해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내 체중이 제일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데 자전거를 이동시키면서 내가 내 체중을 페달에 전달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자전거를 이동시키게 되면은 톡 모멘텀을 길게 해서 어, 회전 효과를 크게 줄 수가 있겠죠. 어, 그거밖에 없어. 어. 그 다음에 뭐 체육사 새로 나온 책과 기존의 체육과 스포츠 역사에서 조금 뭐 눈에 띄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물론 기본적으로 체육사 실론과 체육과 스포츠 역사 연구 문제가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혹시나 이제 좀 눈에 띄는 거 고대 그리스가 좀 색인이 많더라고요. 고대 그리스가 색인이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 하나 나왔잖아. 피티아제 나와가지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책에서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상세한 개념들을 좀 많이 좀 적어줬더라고요. 그래서 팔레스트라, 짐나지온, 그다음 스타디온 의미들 조금 더 실어줬고 그다음 콜로세움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는 크게 뭐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중세에 보면은 주스트하고 이제 토너먼트 세부적인 어떤 종목들의 약간 디테일한 차이 요거를 좀 상세히 적어줬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스타 토너먼트 어, 아류들 그렇게
그 다음에 연체전 노트노트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중세 후기에도 이제 이 고기 종목들 조금 자세히 썼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런 거 출제가 잘 된, 오늘날 뭐 태권도의 모체 뭐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필드하키 뭐 이런 게 출제가 잘 되더라고. 축구 대칼초, 오늘 럭비와 같은 분위기에서 축구를 했고, 그러니까 축구 대칼초 이런 거 세계는 없지만 오늘날 뭐, 그래서 파이브즈하고 주드펌도 손으로 하는 거다. 오늘날 테니스 기원으로 추측하긴 하는데 테니스와 전혀 완전 똑같진 않고, 예, 기원이 되는 두 가지가 있다. 주요 용어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주요 용어로 이렇게 주드펌, 그다음 파이브즈, 토너먼트. 예, 토너먼트를 토너먼트라고 약간 특이하게 번역했고, 그래서 거기 색인을 보면요, 출제가 집중적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외종이 합법적인 스포츠서는 왕의 스포츠서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 다음 코메니어스, 그 다음에 존 로크의 이 반성, 이게 색인으로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한 번씩은 다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음.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여유가 되면 약간 새로운 걸 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 살펴보고 들어가면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범위주의 나왔고, 그 다음 영국에서도 이제 스포츠 도입 배경 해서 이건 출제를 했었죠. 예, 제가 토마스 휴즈, 톰 브라운 학교 생활이라고 했고, 퍼블릭 스쿨, 그 다음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중심으로 조직화된 내용들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은 이제 이 학교 체육, 이 발달 과정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운동 경기 있었고, 교사 교육, 플레이 센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색인으로 요게 눈에 띄었습니다. 카운티 배치 제도가 색인으로 추가됐습니다. 국민들의 체력 강화를 위해서 독일에 한이 와서 했는데, 그게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출제가 안 됐죠. 근데 유스 호스텔 출제가 됐죠. 유스 호스텔은 출제가 됐고, 보이스카우트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뭐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눈에 다 익었을 겁니다. 나머지 눈에 다 익었어. 팀 스프릿, AAA가 약간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래서 색인 중에 AAA. 예. 그래서 어디에 나왔는지 봤더니 아테네 올림픽에 1896년에 쿠브리탱 주도에서 열렸는데, 국제적인 이 당시 룰을 뭘 따를 것이냐, 처음으로 근대 올림픽 열었는데 누구 규칙 따를 것이냐, AAA 영국 아마추어 경기 협회 룰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게 색인이었어요. 색인.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AAA가. 그 다음에 뭐 야한 출제됐고, 민족주의, 체조운동 이런 거 출제가 잘 되고, 반대폭에 출제가 되었고, 스페이스는 아직 안 나왔는데, 나우테갈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닐스북이 약간 색인이 굉장히 넓게 걸쳐져 있어요. 닐스북이 생활체조. 닐스북이 조금 넓게 걸쳐져 있었고, 그 다음 퍼블릭 스쿨이 기출이 되었고, 아마추어리즘 이런 거 다. GTO는 러시아인데 300년 뒤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제 예상은 300년 뒤에 꼭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아니면 러시아로 다 통일될 것 같아요. 나라가, 전 세계가. 그 다음에 신체육의 체계를 확립했고, 야구. 그래서 제일 서두에 이렇게 나와요. 미국을 설명하는 제일 서두에 신체육과 농구, 배구, 야구와 같은 스포츠를 조직화했다. 이렇게 그냥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육 관련해서 제가 학자들도 집중적으로 있어요. 미국 체육진흥협회. 얘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교수들이
이 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해서 체육이 학문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기원이 이제 미국 체육진흥협회입니다. 미국 체육진흥협회. 나머지는 오늘 문제 냈던 거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다 색인으로 있어요. 색인으로. 그 다음 한국 그렇게 되고요. 한국은 우리 종목 중심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한국은 종목 중심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색인으로 쭉 있는데 이제 안 나온 거 각저가 기출됐죠. 수박도 기출되었고 각저 뭐 편력 뭐 다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윷놀이 이런 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각저 이게 나왔었고요. 오늘날 씨름의 한유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수박은 후일 태권도 원형이에요.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축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축국.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상류층에서 가죽 주머니 가죽을 쉽게 못 구한다. 그런 거죠. 상류층 가죽. 삼국시대. 이 축국이 나올 수 있다. 추천. 그네뛰기와 같다. 추천. 그래서 그네뛰기로 그 당시에는 뭐다 하면 추천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매우 유행했다. 이렇게 저포 오늘날 윤대리. 저포 오늘날 위기 오늘날 바둑 이런 게 오늘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다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랑도 설명하면서 로마 유효 스포츠 독일 체조 이런 거 쭉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 스포츠 참여가 허락되었다는 게 특이점이었고 심신 이론론적 사고 당연히 중요하고 고려시대 숙문 천문 사상 있었다. 그래서 문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물을 천시했다. 그래서 사건이 터졌다. 오병수바퀴 이 개념이 그냥 수바퀴가 나왔지 오병수바퀴가 답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자세되어 있어요. 5명이 벌이는 단체 경기라는 설과 5개의 병부 부서별로 5개의 부서별로 동시에 시합하는 형태 약간 토너먼트처럼 그래서 이게 답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오병수바퀴 자체가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무위에 쭉 나오고 장치기 오늘날 출제 오늘날 그네뛰기 추천 답이 추천 그 다음 이거 방통위 이게 특이했습니다. 이게 새롭게 추가된 거였어. 방통위 방통위 하면 모를 텐데 투호가 답이라는 거 이거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저기 짝이 출제 여기는 크게 뭐 되지 않았어. 일단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예,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도 좀 다른 과목들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